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주객전도 사자성어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 바로 이런 사자성어가 생각납니다. 분명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하겠다고 나선 위원회가 난데없이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주장하더니 급기야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 상향 조정의 명문화 없이는 공무원 연금 개혁도 없다면서 공무원 연금 개혁안 국회 통과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협상 과정이야 협상에 참여한 정치인들이 잘 알 것이고 청와대가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강화의 연계를 사전에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선 국민 입장에서 볼 때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올릴 경우에 국민 부담이 얼마는지도 논외로 치더라도 일단 세금이 공무원 연금에 새 나가는 것을 줄이자고 시작한 공무원 연금 개혁이 국민연금 강화 주장에 발목이 잡힌 것을 국민들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민생 법안 처리마저 막혔으니까 국민연금 강화가 민생 문제 해결을 막는 모습까지 연출되고 있습니다. 주객전도가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특징이라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좀 해도 너무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아침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촌철살인 헤드라인. 촌철살인 헤드라인, 오늘도 이숙현 시사 컬럼니스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첫 번째 촌철살인 헤드라인 어떤 겁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무원 연금 개혁안 논의 당시 잠정 합의했던 이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 상향 조정을 명기하는 문제를 놓고요. 여야가 갈등을 빚었는데 결국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예. 오늘 조선일보는 이 무책임, 무능, 무원칙, 이 산무정치라는 헤드라인을 뽑았고요. 예. 이 한겨레는 새누리 합의 뒤집어라고 이제 제목을 달았습니다. 예. 또 한국일보나 또 일부 신문들은 청와대와 친박에 그 제동이 걸렸다. 그래서 결국은 공무원 연금이 무산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청와대와 친박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어저께 열 몇 시간 동안 정말 그 하루 종일 협상을 했는데요. 이 새누리당이 50%를 적시하는 걸 반대하자 새정치연합은 여야 합의를 지키라고 맞서다가 국회 규칙이 아니라 부칙에 이 내용을 첨부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여야 원내대표는 사실 그 잠정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이것이 추인이 거부당하면서 결국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까지 함께 무산됐습니다. 예. 근데 이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청와대가 이 협상 과정에서 국민연금 강화 방안을 알았다든지 몰랐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청와대가 알든 모르든 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국민연금 강화가 이 소득 대체율이 높일 경우에는 누군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해야 되느냐. 2배가 뻥튀기다. 1%만 올리면 된다. 별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오르긴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국민과의 얘기를 국민의 얘기를 일단 듣는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 없이 그냥 그걸 명문화하자고 자꾸 나온다면 과연 이것이 합리적인 얘기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 주장이 있고요. 또 이제 반면에 야당에서는 입장이 이런 겁니다. 어쨌든 실무기거에 이제 50% 적시라는 그렇게 합의를 했었고 결국은 이제 그 김무성 대표와 그 문재인 대표 간의 실제 합의문에는 50%라는 숫자는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담 그렇죠. 때문에. 예. 그래서 잠정 합의라는 표현을 저도 이제 쓰는 건데 그 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게 그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한쪽만 해결할 수 없는 거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 어저께 하루 종일 주장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네. 그 얘기 이해는 되는데 네. 아니 돈 더 내 어쨌든 누군가 돈을 더 내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돈 더 안 내고 받는다면 문제가 없죠. 사실은 돈 더 내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거는 합의가 필요하죠. 물론 합의가 예. 필요한데 어쨌든 여야의 어떤 협상 과정에서 그게 서로가 전제됐기 때문에 그런 그 갈등이 계속 빚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합의 자체가
자체가 사실 과정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과정상에 물론 이제 국민들이 합의를 한다면 보험료 더 내고 나중에 더 받는다. 국민들이 대다수가 합의한다면 그건 이제 그건 그때 문제가 가서 없죠.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럼요. 어쨌든 절차상 근데 그 실무기구도 나름대로 좀 변명이 아니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애초부터 이 실무기구를 형성할 때 그 내부 특위 안에 어떤 그 분과가 세 개가 있었는데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그 자리가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갑자기 튀어나온 것은 아니다.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예. 네, 좀 논의가 복잡하게 일단 가고 국민의 있습니다. 눈높이를 해야 돼요. 국민 그거 몰랐거든. 예? 뭐 자세하게 몰랐죠. 그래서 지금 일부 언론들은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하라. 제의가 이런 제기를 그거예요. 하고 차라리 있죠. 그 이럴 거면은 네, 이게 네. 뭡니까 대체. 네. 예? 그리고 또 어저께 일이 많았습니다. 자, 우리 차분하게 그 다음엔 어떤 뉴스죠? 예. 네, 지금 뭐 대략적으로 내부에 새누리당 이 어저께 이제 비공개 의총을 열었는데요. 이 청와대에 대한 어떤 불만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김무성 대표 그리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제 불만을 제기한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할 때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었으면서 마치 모르는 척 왜 딴소리냐 얘기를 했고요. 또 내부적으로도 이제 김태우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직 사퇴까지 거론하면서 개혁이다 이렇게 또 정면 충돌하면서 청와대와 친박의 한쪽 또 이제 지도부가 한쪽에 있는 그런 모양새를 좀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니 뭐 청와대가 알고 모르고 그거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그다지 핵심은 아니에요. 알으면 뭐하고 모르면 이거는 이제 본인들의 억울함에 관한 얘기지. 그렇죠. 네. 이거는 우리 국민들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어제 박상욱 대법관 임명 동의안 드디어 이제 통과가 됐어요. 이게 100일 만에 통과가 된 건데. 그렇습니다. 예. 이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어제 본회의에서 처리가 됐는데요. 정의학 국회의장은 임명 동의안을 직권 상정했고요. 이 새누리당만 참석한 가운데 찬성 151표 그리고 반대 6표로 통과가 됐습니다. 예. 후보자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혔던 야당은 전원 불참했고요. 새정치연합은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임명 동의안이 이렇게 단독으로 처리된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그 대법관 한 분당 처리해야 될 사건이 어마어마하거든요. 1년에 몇천 건이 된다고 하죠. 예. 네. 그런데 이게 한 분이 없으면 그만큼 다른 분한테 이 로드가 분산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판결에 있어서의 어떤 정확성을 위해서라도 사실 빨리 좀 이게 통과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성완종 리스트 수사 어떻게 막 더 좀 속도를 내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이 2개의 기둥을 세우고 있다. 이게 검찰의 얘기였고요. 또 귀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것도 또 검찰의 얘기였습니다. 평소에 많이 쓰지 않는 그 어휘를 선택해서 어떤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실제 귀인을 만났는지 수사에 상당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검찰은 어제 지난 2013년 재보선 당시에 성완종 전 회장과 이완구 전 총리가 독대했다는 것을 봤다고 주장했던 옛날 운전기사 그리고 당시 캠프 자원봉사자를 잇따라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예. 한편 홍준표 지사에 대해서는 8일 소환이 결정됐는데요. 예. 검찰은 관련해서 어젯밤에 국회 그리고 선관위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홍준표 지사 굉장히 억울한가 봅니다. 어제 직접 기자회견을 자처했는데요. 이 유일한 증인을 검찰이 한 달 동안 통제 관리하면서 만들어왔던 진술 조정을 자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전격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또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래시계 검사가 모래 소환되게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네. 홍준표 지사가 검사 시절에는 진짜 엄청나게 사건을 많이 해결하고 또 그런 검사로 아주 유명했던 분이시더라고요. 스타 검사였죠. 21년 전에요. 네. 꼭 조폭뿐만이 아니고. 네. 그런데 진짜 이런 일을 보게 돼서 상당히 좀 씁쓸하게 바라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또. 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와 함께했고요. 자,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자, 지금 교통 상황 여러분 어떤지 궁금하시죠? 지금쯤 여러분 어디 계신지 저도 궁금합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죠. 김미란 캐스터.
네, 목요일 아침 출근길 교통량이 이제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한강을 따라 동부간선도로는 성수 분기점 방면 군자교에서 성동교 구간 1차로에서는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이전 상기교부터는 교통량 자체가 많아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부터 이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30분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데요. 반대 일산 쪽으로는 영동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정체입니다. 나라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부터 성산대교 구간, 다시 여의 하류 나들목에서 한강대교 지나는데 시속 20-30km 안팎입니다. 반대 공항 방면 청담부터 반포대교까지도 이제 속도가 조금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북부 간선도로는 묵동 나들목 중심으로 이제 양 방면 속도가 내려가고 있는데요. 외곽 구리 쪽으로는 묵동 나들목 이전부터 구리 시계 끝까지 이제 정체 서행입니다. 현재 고속도로 중에는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면 부천 부근부터 신월까지 3km 구간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역시 오늘 모든 언론의 톱 헤드라인은 어제 있었던 국회, 바로 4월 국회가 빈손 국회가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비롯해서 정치 현안 알아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 연결합니다. 정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예, 다시 국회가 헤드라인으로 딱 장식하기 시작했어요. 한동안 좀 서한종 리스트가 이제 위에 오르더니. 네, 자, 네.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이거 4월 국회가 빈손 국회가 됐어요.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 문재인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 안에 그 합의안에 사인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대로 그냥 갔으면 어제 통과 다 되고 또 산적한 민생 현안 법안들 다 통과되고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었죠. 예. 근데 여기에 이제 찬물을 끼얹은 것이 청와대죠. 행정부와 사법부는 좀 분리 독립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 안 된다 이렇게 한마디 한 거죠. 그러니까 또 새누리당은 또 거기에 바로 꼬리를 내리고 합의한 거를 지킬 수 없다 이렇게 돼서 어제도 계속 우윤근 유승민 원내대표는 둘이는 합의를 지키려고 그랬어요. 특히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합의한 건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의원총회에서 투표하자 뭐 하자 이렇게 계속 내면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회에서 계속 브레이크를 걸고 다시 협상하라, 다시 협상하라. 이렇게 돼서 결국은 아무것도 못한 빈손 국회로 끝난 거죠. 책임은 김무성 대표한테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부터 공무원연금 개혁하라고 하는 특별위원회에서 갑자기 국민연금 얘기가 나오니까 예? 네. 이게 관련이 있는지 일반 국민들은 사실 별 거기에 대해서 무슨 관련이 있고 잘 모르거든요. 예? 이게 좀 난데없다는 느낌을 줄 수 있죠. 일반 국민들은 이제 디테일은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면서 전체적인 공적인 연금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이것은 공무원 노조에서 처음부터 공무원들이 관심사항이었어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명분일 수 있거든요. 좋다. 우리 공무원들은 그러면 그렇죠. 더 내고 덜 받겠다. 그럼 거기에서 남는 돈은 어떻게 쓸 건가? 그것은 공적 연금 강화를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한 대가를 그쪽으로 더 해주겠다. 네. 이런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서 더 내고 덜 받으면 남는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걸 그럼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럼 우리 전체 국민들에게 쓰자. 예. 그래서 남는 돈의 20%를 국민연금에 투여를 하자. 예. 그래서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게 노력을 해서 예.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10% 끌어올려서 예.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월급 받는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40만 원 받는다면 예. 50만 원 받게 해드리자 예. 하는 것은 이것은 선한 의도에서 출발했고 그렇게 노력하자라고 대타협기구에서 이제 합의를 한 거죠. 근데 지금 정청래 최고위원께서도 전부는 아니지만이라고 말씀하셨듯이 국민 부담도 좀 있기는 있는 거 아니에요? 뭐 1%가 됐던 2배가 됐던 있기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국민적 어떤 동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근데 나름대로 그거는 여론도 좀 듣고. 아니 그렇다고 국민 투표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여기에 대표성을 갖고 상징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 사인한 거예요. 예.
이것은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만 사인한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이런 정부 기구에서도 나와가지고 다 합의를 한 거예요. 근데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 여기는 행정부 아닙니까? 예. 이분들이 실무 대표로 다 나왔어요. 예. 그리고 인사혁신처라든가 행자부에는 고위 뭐 간부들이 1급 뭐 이상 처장 뭐 이런 실장 이런 분들이 다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실무기구라는 것을 대타협기구를 만들어서 합의를 다 한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청와대에서 뒤집는 건 또 무엇이며 그렇다고 또 새누리당은 또 청와대 한마디에 또 이렇게 완전히 꼬리를 내리고 이것은 사회적 대타협기구 이런 어려운 연금개혁 같은 경우는 합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북유럽 같은 경우는 대타협기구 만들어서 서로 양보하면서 딱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청와대는 한치도 양보 못하겠다. 걷어차버린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김무성 대표도 책임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대표도 상당히 흠집나는 일 아니에요? 본인의 리더십에? 이번 공무원 연금 개혁은 사실 새정치민주연합이 주도한 거죠. 원래는 이것이 이제 안전행정위원회 제가 소속돼 있는 거기 소관 업무였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작년부터 이것은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서 국민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듯이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점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타협 기구를 제안한 게 저희 당이었어요. 예. 그리고 그것을 그럼 특위를 만들어서 하자 하고 주로 안을 내서 공무원 여러 주체들과 안을 내서 합의안을 조금씩 마련해서 결국 낸 것에 거의 80% 90%를 저희 안대로 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주도를 했고 노력을 했고 이런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 이런 쪽에서 낸 안이 거의 다 받아들여 보니까 이 공이 다 야당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시기 질투도 있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어쨌든 뭐 문재인 대표도 리더십에 좀 흠집이 갔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오늘 아침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4.29 참패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어제 공무원 연금 개혁이 무산된 것은 문재인 대표 책임은 없어요. 전적으로 행자부나 인사혁신처 행정 관료들도 나와서 다 사인하고 새누리당도 사인하고 공무원들도 사인하고 교수들도 사인하고 저희도 사인한 것을 걷어차는 청와대거든요. 그럼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 김무성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제 트위터를 그렇게 썼어요. 김무성은 미래 권력인가. 같은 당 안에서도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은 끊임없이 협력하기도 하고 때로는 투쟁하기도 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계속 밀려버리거든요. 그러면 김무성 대표를 카리스마 있는 리더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김무성 대표의 미래는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미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되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표 제가 리더십 여쭤봤습니다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내 사정도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예? 동교동계가 뭐 참배도 하고, 동교동계 원래 화요 참배가 있습니다만, 천정배 의원이 또 바깥에서 막 돌아다니고 활동하고 말해요. 이호 여사도 만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호남 출신 의원들은 상당히 좀 불안해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예. 어제 천정배 의원이 이제 동교동 이호 여사를 방문했는데 이호 여사한테 따끔한 일침을 맞았죠. 예. 김대중 동교동을 정쟁으로 끌어들이지 마라. 그것은 김대중 정신이 아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도 원하는 바가 아니다. 예. 그런 말씀을 이호 여사가 이제 하고 천정배 의원도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천정배 의원이 바깥에서 막 이렇게 하면서 뭐 20명, 30명 얘기하지 않습니까? 호남에서 30명만 당선시키면 나름대로 정치 세력화 가능하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밖에서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많이 과장되고 부풀려진 측면이 참 많아요. 4.29 참패 이후에 여러 가지 뭐 저희가 이 말이 있었지만 실제로 의원총회 같은 경우는 한 20-30명이 발언을 했고 딱 한 명만 문재인 대표 사퇴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MBC 보도 같은 경우는 그분을 아예 인터뷰를 해서 마치 모든 의원들이 문재인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것처럼 후폭풍 거세다, 뭐 혼란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물론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과장돼서 이렇게 증폭돼서 분열을 마치 노리는 것처럼 하는 현상들이 계속 보수 언론들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30일인가 그 위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보수 언론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을 대립시키고 분열시키는 그런 과도한 보도들이 예상되고 야권 분열을 노리는 그런 기획 기사들이 많을 것이다. 그것은 내년 총선에 대한 여당 승리를 위한 언론이 사전 정지 작업을 하는 매우 언론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을 거다. 그런데 지금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어쨌든 그 광주 가서 또 시위대하고 맞닥뜨린 것, 반문재인 시위대와 맞닥뜨린 건 사실 아닙니까, 문재인 대표가? 뭐 맞닥뜨린 건 아니고 이제 서로 이제 엇갈려서 엇갈렸죠. 공항에서 예. 딴 데로 갔으니까. 예. 예, 그렇긴 한데 그분들 플래카드 들고 나오신 분들이 한 20분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예. 뭐 그것이 뭐 광주 전체에 또 반발이다. 민심이라고 뭐 그렇게는 또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바라보는 성완종 리스트 요 사태요. 요 부분을 네. 제가 한 가지 여쭤볼 텐데 네. 뭐 그동안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셨고 또 뭐 트위터에다가 인간적으로 미안하다. 그러니까 사적인 감정은 없이 그런 얘기를 했다. 이런 말씀도 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쭉 한번 보니까 예. 홍준표 지사 그 무상 응급식 중단 사태, 예. 뉴욕 골프, 이번 부패 스캔들 관련해서 트위터만 제가 한 40차례 썼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그것은 공적인 업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예. 그러나 개인으로 보면 좀 미안한 일이기도 하죠. 그러나 공과사는 구분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그리고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국민들한테 의혹을 더 증폭시키는 것이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잖아요. 뭐 본인은 근데 오히려 검찰이 증인을 조정했다, 증언을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그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검찰과 이런 공방을 벌이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예. 본인이 아무리 검사 출신이라 하더라도 예. 그것은 본인의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면 될 것을 예. 마치 검찰과 시속 게임 하듯이 예. 이것은 상당히 오만한 거죠. 본인이 또 검사 출신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경우는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예. 검찰과 마치 무슨 게임 하듯이 예. 하는 것은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성완종 리스트 좀 수사가 가속화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뭐 홍준표 지사가 내일 저는 소환될 것이다라고 예측은 했었어요. 그리고 기자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예.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 계속 증거인멸, 뭐 회유, 뭐 이런 혐의가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빨리 부를 수밖에 없었고, 예.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부르는 이유가 있겠죠. 토요일날은 기자들이 쉬니까 예. 아무래도 보도량 이런 걸 생각하면 금요일쯤 부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역시 금요일날 내일. 그게 그러니까 토요일 날 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죠? 보통 이렇게 그거 뭐 이제 뭐지 반가이 한다고 그럴까요? 예. 뭐 그래서 어쨌든 토요일날 기자들이 쉬니까 보도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줄죠. 거잖아요. 당연히 줄죠. 예. 예.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지난주 초에 예상을 했어요. 금요일날 부르지 않을까? 그랬더니 역시 금요일날 이제 부르는 거죠. 그리고 금요일날 10시에 나와가지고 뭐 밤 1-2시에 딱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기자들 용어로 이제 뻗치기 한다고 네, 그러잖아요. 뻗치기 한다고 그러죠. 뭐 그 기자들은 있겠지만 그 다음에 뭐 이제 쉬는 거 아닙니까? 토요일날. 그리고 이제 일요일날.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이렇게 거치잖아요. 예. 뭐 김이 좀 많이 빠진다? 검찰 선배니까 그 정도 배려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예. 저는 그냥 오늘 불러도 되는데 왜 금요일날 부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군요. 네. 예. 근데 뭐 앞으로 이 문제가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특별 사면까지 지금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특별 사면 문제도 바꾸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상 그 특별 사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진 않으세요? 특별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죠. 예.
근데 이제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결심하고 이제 대상자를 고르는 과정 속에서는 여러 라인에서 올라오겠죠. 예. 그리고 뭐 그 주체는 이제 법무부겠고. 근데 네.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때 저희가 대선에 패배한 이후에 예. 노무현 대통령 임기 몇 달 남아 있을 때 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때 이명박 그 당선자 측의 핵심 실세가 정도원 의원이었습니까? 예. 그 정도원 의원 같은 경우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 진영 뭐과 아무 관계가 없고 MB 핵심 측근들이 챙겼다. 정도원 의원은 그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잖아요. 본인은 저는 또 근데 그 좀 뒤집는 듯한 말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뒤집었든 어쨌든 그때 정도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예. 대체로 맞겠다 이런 생각은 저는 합니다. 아유,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원포인트 국회를 한다고 그러고 뭐 그러더라고요. 공무원 연금 개혁 때문에. 예? 네네네. 저희도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해놨습니다. 예. 어쨌든 뭐 원포인트 국회가 되든 뭐하든 한번 이거 통과될 법은 빨리 좀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민생 법안도 네네. 쌓여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청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예, 오늘은 경제 소식 2부에서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의 신인규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그린벨트 규제를 정부가 풀겠다. 그죠? 근데 이 그린벨트가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박정희 정권 때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독일에서 유학할 때는 박정희 정권에 여러 가지 이 과도 있고 공도 있잖아요. 근데 이 그린벨트에 대해서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주목하고 봤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을 이른바 환경 독재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네.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효과적인 제도였었다. 근데 이걸 지금 풀겠다. 정부가 이렇게 나서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앞으로는 30만 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중소규모의 그린벨트 개발은 절차가 되게 간소화지고 이 개발도 이제 확대가 됩니다. 예. 지금까지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면요, 국토부 산하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걸쳐야 되고 여기에만 2년 이상이 걸렸는데 예. 앞으로는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가 갖도록 해서 1년 안에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시도지사가 갖는다. 이렇게 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뭐 사유재산권에 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허용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뭐 왜 그런 거죠? 예,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다, 사유재산권을 이제 확보를 하겠다, 뭐 이런 측면도 있고 쉽게 말해서 그린벨트 인근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가 적용될 수 있는 땅을 살펴봤더니 수도권 지역에는 97.9제곱킬로미터 그리고 그 외 지방에는 예. 135.7제곱킬로 정도가 됩니다. 전문가들은 숙박 음식점 확대 설치 허용이 이번에 되는데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인근 부동산 가격 상승도 당연히 이제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렇게 규제가 완화되면 활용 가능한 토지가 전체적으로 넓어지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이쪽에서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1,300억 원 정도의 추가 유발 효과가 있고 거기다 이제 금융 비용이라든가 민원 해소 그리고 또 그린벨트에 지금 이제 컨테이너만 이제 있고 개발이 안 된 이런 훼손지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정비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게 제가 앞서도 유럽에서 이 그린벨트를 보는 시각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유럽에서조차도 상당히 잘한 일이다라고 얘기한 이 정책을 아버지의 정책을 그것도 딸이 이거를 푼다라는 거 이게 좀 굉장히 흥미롭네요. 예? 근데 이거 뭐 우려되는 건 없습니까? 우려되는 부분도 사실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린벨트 지역 내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이 제도가 간소화됐기 때문에 외지인이 들어와서 제도를 악용해서 마구잡이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를 하고요. 쉽게 말하면 지역 부동산 활성화가 아니라 뜻밖의 투기 바람이 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선거 때 무분별한 이제 개발 공약이나 그린벨트 해제를 부추기는 공약을 남발할 가능성이 또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 지자체장 권한으로 풀 수 있는 그린벨트를 살펴보면요. 이 그린벨트는 등급이 다 정해져 있는데 환경 등급 3에서 5등급 정도만 이제 풀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예. 정부 설명으로는 이제 보전 가치가 낮은 부분만 이제 풀겠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사실은 개발이 계속 제한이 되는 1, 2등급은 산 정상 정도가 대부분이거든요. 산꼭대기.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조치가 보전보다는 개발을 네. 위한 길을 연 것이 아니냐 네. 이런 비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게 사실은 좀 사실 뭐 옛날에 우리나라 민둥산도 많았고 그랬는데 그린벨트라든지 박정희 정권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정책 사실 그게 오늘날의 기준으로 환경 정책인데 그 덕분에 맞습니다. 지금 나무가 엄청 많아졌잖아요. 예? 근데 이게 좀 걱정은 많이 됩니다. 이거가 필요한 규제는 남겨둬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도 나올 법한데 좀 지켜봐야겠고 가짜 백소 파문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이제 가짜 백소라는 거는 이제 워낙 파문이 커서 모두 어떤 내용인지는 아실 겁니다. 그럼요. 갱년기 특효라는 백소를 가지고 이제 건강보조식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독성이 있는 이어부피소라는 식물을 섞었다. 그리고 그 공급업체를 살펴봤더니 예. 이어부피소가 섞여 있더라는 내용인데 결국 공급업체였던 내추럴 엔도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예. 코스닥의 9위 회사였었는데 지금 예. 20위권 밖으로 밀려났죠. 그동안에는 우리는 잘못 없다. 절대 이어부피소를 넣지 않았다 그랬는데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40톤에 가까운 백소 원료와 반제품을 소각해서 폐기를 하고 예. 앞으로는 농가 실명제를 시행해서 품질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저도 백소가 뭔지 몰랐다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예, 오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TV의 신인규 기자였습니다. 희망은 빛나는 미래죠. 희망은 내일의 성공. 희망은 활기찬 노후지. 희망은 저 기은센과 함께 희망을 노래해요. 희망을 키우는 평생은행 IBK 기업은행.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3부에서 뵙죠.